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죠? 오늘은요, 특별한 공지를 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또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했었죠. 인동살풀이 아시죠, 여러분들? 숫자 음력 생일로 끝자리가 138에 해당하시는 분들 인동살인데요. 인동살풀이를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동살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지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렇게 공지가 늦어졌어도 또 전에 영상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영상들 보시고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날짜를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일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제가 모든 분들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접수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마다 인동살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행사 내용을 찍을 때마다 인동살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전에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인동살에 대한 138만 눌러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숫자로 138만 이렇게 찍어도 인동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영상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요, 이렇게 태어나면 생일이라는 게 정해지죠. 근데 예전부터도 이제 우리는 음력 생일을 말합니다.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 이렇게 붙으면은 인동살이 돼요. 근데요, 10일, 13, 18일도 해당이 되고요.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중에 이렇게 9 숫자가 해당이 되죠. 9일 동안의 날짜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138, 11, 13, 18, 20일, 23, 28일 이렇게 음력 생일의 끝자리가 138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살에 해당되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이 인동살이라는 거를 숫자로 날짜, 이 태어난 날짜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도장이 찍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왜 인동살이지? 라고 의문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나는 인동살로 태어났지? 다른 사람들은 왜 인동살이 아닌데 138만 왜 인동살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죠. 이 인동살이라는 어원은요, 근본적인 이유, 어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조상님들이 이렇게 업을 짓고 나쁜 업을 짓고 가신 분들이 계신다. 근데 이 업을 본인 대에서 풀고 가셔야 되는데 그걸 마저 못 풀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모르고 가셨든지, 그래서 업이 남아있는 분들이 그 업이라는 거는 조상에게서부터 이 후손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되물림이 되는 업을 내가 태어날 때 138이라는 숫자로 알기 쉽게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근데 이 138이라는 숫자로 찍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업을 또 이렇게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 또다시 후손에게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돌림병처럼 되물림이 되고 또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내 대에도 풀어야 되고 우리 후손 자손도 있으면 자손도 같이 풀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습니다.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그 인간의 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하고도 인간이지만 본인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본인과 부모 자식 간에도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 인간의 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지으면 부부 간의 인연에서도 인동살이 발동되면 이 덕이 없는 건데, 어떻게 덕이 없냐면 부부 간에 이별이나 공망이 들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되거나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되거나 사이가 너 각각 나 각각 이렇게 좀 무늬만 부부처럼 살게 되거나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되는 살이 이 인동살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나랑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않다, 불편한 관계가 된다, 어떠한 인동살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이 자식에게 가게 되면, 자식을 치게 되면 부모와 대립이 일어난다. 그래서 참 사이가 멀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손이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들과도 상호관계, 이렇게 사이가 참 어려운 불편한 관계가 되지만 집안에서도 조차 이 부부관계라든지 자식하고의 관계가 어렵다, 이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질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어떠한 모함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불협화음,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그게 인동살이다. 인동살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움을 겪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결국은 살이라는 작용이, 이 죽일 살자라는 한자성어거든요. 근데 이 살이라는 작용이 결국은 나를 치게 된다. 나를 치게 돼서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덕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금전의 덕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사는데 이제 금전재물의 힘듦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전이 자꾸 모여지고 부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쌓아놓으면 내가 쓰지 않더라도 누가 쓴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도 자꾸 금전이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금전의 덕이 없다. 금전의 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덕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전의 덕도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물건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요즘에 흔히들 많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선물, 이런 상품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넣기 시작하면 내 돈이 빠진다 이거죠. 결국은 내 돈은 다 흩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게,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투자성에는 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근데요, 이분들이 단 한 가지 돈을, 금전을,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제 경매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순수히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를 구입을 해서 10평이 20평이 되고 20평이 30평이 되도록 이렇게 재산을 그렇게 불려 나가시는 거는 괜찮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동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가 죽일 살자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나를 치게 되면 내가 해를 입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를 입냐면 수명으로, 단명수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단명수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데에 가면 촛불 발언을 해줘라, 아니면 이름을 팔아줘라, 아니면 사주를 팔아줘라, 아니면 명다리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려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인동살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살자경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에 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살이라는 게 본인을 치면 본인이 수명이 단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에게 치던지 그 살작용이, 아니면 자손에게 치던지 그렇게 되면 남편이 먼저 이별이 들고, 남편하고의 이별공망, 그게 뭐예요? 남편이 이제 살아서도 이별, 죽어서도 이별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먼저 이혼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먼저 가신다든지, 이런 이별공망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태어나면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부모자가 한 분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살작용인데요. 그렇게 인동살의 작용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나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명발원, 수명장수 발원, 이런데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뭐 사주를 팔아주시든지, 이름을 팔아주시든지, 올려주시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름만 바꾸고 자꾸 이렇게 표현만 바꿀 뿐이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을 많이 들여라, 수명장수의 발언을 많이 해드려라 라는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글쎄요, 인동살이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세요. 조금 철두철미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본인이 예민증이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의심증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것도 있고,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화를 안 내도 될 거를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꽂히면은 거기에 막 파고든다든지. 그래서요, 직업군으로는 사실은 남자분들은 형사나 경찰이 좋으세요.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이렇게 예민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민증이 있다는 거는 정신적인 어떤 장애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민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가두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은 극심한 상태에 이르면 방에 갇혀서 내가 나를 가두기 때문에 내 방에 갇혀서 내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가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가두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등을 진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인동살과 인동살이신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이 두 분 다 인동살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전부 인동살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는 138이 아닌데요, 우리 부부는 138인데 우리 자녀들은 138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분들은 숨은 인동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동살을 푸실 때 같이 풀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면 장애를 입는 자손이 많이 나온다, 아픈 자손이 많이 나온다, 조금 이렇게 그런 몸수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장애라는 건요, 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아픔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넘어서도 이렇게 장애를 입을 수가 있더라, 그게 인동살에 대한 살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동살을 꼭 푸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전에는 뭐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을 때에는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참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드시니까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하시는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면 금액도 이렇게 소소하게 싸게 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인동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살이 여러 가지 살이 있습니다. 근데요, 인동살만 살이 아니겠죠. 천살 만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살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 다른, 각기 다른 본인에게 어떠한 살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를 합동으로 할 때에는 또 좋은 게 천살 만살을 다 같이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인동살만 푸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나는 자궁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고독살, 고신살도 있고 뭐 과부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호래비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도화살도 있고. 근데 그런 살들을 다 같이 풀어드린다. 어떤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풀어드린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 같이 이렇게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는 인동살 한 번만 하면 풀릴까요? 몇 번을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갖고 나온 살이에요. 그러면 이 살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내가 지니고 가는 살입니다. 살풀이라고 했습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풀어야 조금 풀리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7세 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7세 전에 풀어야 잘 풀리더라. 빨리 풀리더라. 깨끗하게 풀리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게 어려서 풀으세요. 빨리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풀으세요. 그러면 7살이 지나고 10살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그럼 풀어야죠.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0이 됐든 50이 됐든 풀으셔야 되고, 또 이게 자손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살의 작용이 자꾸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풀으셔야 된다. 어떤 80 넘은 노모는 전화가 오셔서 나는 됐고요. 우리 아들이나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풀으셔야지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풀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른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영상들 참고하시고 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데요,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들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인동살 풀이 접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인동살에 대해서 모집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한 3년 남짓 하면서요, 수많은 이제 이런 단체 행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동살이라는 이제 모집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살면서 고난을 겪고, 그리고 이제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인동살이라고 보여지고, 또 인동살로 인해서 이렇게 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동살 풀이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 이벤트로 준비를 한 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까지 이제 인동살 풀이를 제가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요. 올해만 해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 단체 모집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인동살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 번 풀고 두 번 풀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년이 한 3번은 해가 바뀔 때마다,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풀어서 3번은 적어도 풀어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체로 인동살 모집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몇 월 달에도 풀고 이렇게 많이 풀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누적이 돼서 또 내년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선생님 내년에 언제 풉니까? 반드시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물론 답변은 해드리겠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인동살 풀이를 하는데요. 작년에 푸신 분들도 반드시 이번에 다시 한번 풀으셔야 되고요. 그게 2회째든 3회째든 적어도 3번은 풀으셔야 되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 한번 푸신 분들은 내년에 풀을 때 2회째가 되겠죠. 꼭 참가를 하셔서 풀으셔야 되는데 이 인동살 풀이를 할 때 이 인동살이라는 거를 푸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동살 풀이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연희근꽃 대신은 인동살 풀이에서도 인동살만 풀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인동살이라는 것이 내 발목을 잡고는 있으나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 개개인마다 본인에게 여러 가지 살들이 존재하는데 어떨 때는 이 살이 나에게 강력하게 풍파를 주고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떨 때는 이 살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개개인이 다 해야 돼요. 단체로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단체로 할 경우에는 인동살을 주제로 풀이는 하나 1000살, 10,000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동살과 더불어 모든 에고넥살을 다 풀어드리는 걸 중심으로 한다. 이번 이제 인동살 지금 영상에서는요, 제가 인동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인동살 풀이 영상 아니면 뭐 138, 11, 13, 18 이렇게 숫자로 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제목으로. 그게 인동살을 나타내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번 편에서는 제가 또 이 편을 처음으로 대하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동살이 도대체 무엇이냐? 인동살이라는 게 들어는 봤는데 아니 혹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금시초문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인동살이라는 건요. 생일 끝자리, 음력생일입니다, 여러분. 음력생일 끝자리에 1일, 3일, 8일자가 138이 붙는 생일을 가지신 분들. 근데 11일, 13일, 18일도 해당이 되시고요. 21일, 23일, 28일도 해당이 되십니다. 결국은 음력생일 끝자리에 138이 붙으면 그걸 인동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인동살이 뭐예요? 138만 붙으면 다 인동살이냐? 물론 인동살인데 138이 작용을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그 138일로 태어나서 인동살로 태어나서 작용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이 인동살로 왜 태어났냐 이거죠 우리가. 그러면 나는 하필이면 또 1일 생일 3일 생일, 8일 생일이어서 왜 이거에 해당되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가 내 인생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어떤 굴곡을 맞이하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이 인동살의 어원부터, 왜 시초가 어떻게 된 것부터, 기본적인 의미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동살은요, 조상의 업보를 그대로 대물림돼서 자손이 이어받는 살이 인동살입니다. 고로 조상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살생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어떤 흉흉한 나쁜 행동을 했다든지 어떤 나쁜 행동을 많이 나쁜 짓을 한 조상의 업보를 그대로 자손이 물려받는 살이 인동살이 되는데, 이 인동살은 말 그대로 조상의 업보를 내가 대물림 받았기 때문에 내 대에서 풀지 않으면 내 자식 대에 아니면 그 후손 때에 다시 또 대물림이 되는 살이 인동살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됐다 하더라도 내 대에서 풀지 않으면 자식 대에 대물림이 되고, 또 자식이 만약에 푼다 한들 내가 내 대에서도 풀어야 자식이 또 깨끗하게 풀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인동살입니다. 그래서 인동살은 부모, 자식, 후손에게 전부 이렇게 대물림, 내가 조상에게 대물림 된 것처럼 나도 부모 입장이 된다면 그 자식 대 후손 대에 계속 대물림이 되는데, 이 대물림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부모도 풀어야 되고 자식도 풀어야 되고 후손도 같이 푸셔야 된다. 또 이 인동살은 태어나서 7세 전에 풀면은 깨끗하게 풀리는데 7세가 넘어서 20세, 30세, 40세, 50세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에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이 강력해진다. 강력해지고 단단해진다. 풀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으로는 안 되고 3, 4번은 풀으셔야지 이게 풀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어떤 작용이 있냐? 이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풍파 크게, 두 번째 금전의 풍파, 세 번째 수명, 건강에 대한 풍파가 오는데요. 먼저 인간의 풍파를 들고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과의 인연으로다가 관계를 맺고 사는데요. 사람과의 그 인연이 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자꾸 트러블이 나거나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거나 아니면 부부가 결혼을 해도 결혼하기가 좀 어렵거나 결혼까지 도달하기가 어렵다. 노처녀 노총각이 많더라. 그래서 결혼을 한들 부부의 공망이 들고 그 부부의 이별이 들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부부인데 우리가 집안에서는 무늬만 부부처럼 너가 깡 나가 깡 남남처럼 산다. 또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자녀와 부모와 사이에서도 그 인동살의 작용이 파장이 생기기 때문에 살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빚어진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나는 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금전적인 돈을 빌려주거나 어떤 금전거래를 했을 때 그게 결국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 내 돈을 떼어 먹든지 내 돈이 나가면 안 들어오든지 금전의 풍파가 생긴다. 또 내가 어떤 금전에 대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금전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 정말 말하기조차 벅차네요, 여러분. 계속 나쁜 얘기만 하려니까 너무 벅찹니다. 하지만 이게 다 인동살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 병을 갖고 살기가 쉽고 어떠한 이렇게 사고수나 이런 흉액살에 많이 끼이게 되는데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쉽고 병이 들기도 쉽고 예를 들면 병이 있는 자손을 낳기도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둘 다 인동살인 경우에는
미숙아를 낳는다든지 전응아를 낳는다든지 장애를 가진 애를 낳는다든지 자폐증을 가진 아기를 낳는다든지 이렇게 아기가 아픈 아기가 태어나기 쉽다. 또 만약에 태어날 때는 괜찮은데 살아가면서 인동살로 인해서 병이 찾아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인동살의 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무서운 작용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부터예요. 나쁜 것도 한 걸음, 좋은 것도 한 걸음부터예요. 그래서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듯이 내가 나쁜 거를 풀 때에도 한 번에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그거 몇 푼 더 벌려고 한 번을 두 번 풀어라, 세 번 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번에도 풀리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특별한 특이한 사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3번 정도 푸시면 굉장히 말끔하게 잘 풀리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3번은 푸시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풀어낼 거는 한 걸음부터 빨리 푸시는 게 좋으시고, 저희가 인동살만 풀어드리지 않고 모든 애군액살 풀이를, 살풀이를, 천살, 만살을 다 풀어드린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인동살을 성심성의껏 계속 풀어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그것만으로도 저는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그리고 또 더 좋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인동살풀이 요번에도 접수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제가 한 분 한 분 성심껏 또 풀어드릴 거니까 많이 신청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접수 지금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동살풀이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석들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인동살풀이도 하시고 정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